실존이란 낱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것을 목표로 숙고하는 자세로 오늘 제 강의를 좀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목요일날 강의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PPT 버전으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집약적으로 담겨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반복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PPT 강의에 앞서서 제가 하이데커의 그 철학을 딱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오르그 트라클의 어느 겨울 저녁이라는 시입니다. 창가에 눈이 내리고 은은히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많은 식구, 식탁이 차려지면 살림은 넉넉하다. 떠돌던 나그네들, 어둡고 좁은 길 따라 문 밖에 이르고 땅에 차가운 물기 머금고 황금빛 은총의 나무 활짝 핀 곳, 길손 조용히 들어서면 이미 아픔으로 돌처럼 굳어진 문지방, 식탁 위에 빵과 포도주, 순수한 불빛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 제가 낭송이 좀 서툴러서 트라크레 씨가 죽었습니다. 핵심 낱말은 저는 문지방이라는 낱말로 잡았습니다. 문지방은 문의 안과 밖을 나누는 관문입니다. 브레히트의 튀어, 문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아시아 전통에서는 조금 낯선데요. 서양 전통에서는 슐로스, 성이라는 그 도시 개념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안과 밖으로 우리식으로 하면은 궁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선에서는 사대문 안, 박수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성골이 살던 지역을 울타리, 테두리로 나누어서 경계를 분명히 구획지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요. 청와대는 일반인들은 넘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문지방이라는 것은 관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과 밖으로 분명히 나뉘고 있군요. 우린 모두 나그네이고 길손입니다. 밖엔 눈이 오고 나그네들은 창문을 통해서 그 집안의 넉넉한 살림을 부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제 그 문지방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유를 앗아갑니다. 가지 못한 길, 프로스트의 우리가 가지 못한, 우리가 포기했던 그 길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그런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실존이란 낱말 하나를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에르케고르와 니체가 던졌던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떠맡으라. 칸트는 나중에 그것을 그 이전에 사페레 아우데라는 말로 표현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라. 철학자들이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철학의 밑바탕에 깔린 지혜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삶,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은 삶, 그런 것은 가치가 없다. 스스로 떠맡지 않은 삶, 보람이 없다. 책임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이 있고요. 니체는 책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개척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덕에, 종교에 스스로를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어린아이처럼 허물고 또 새로운 창조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놀이하는 아이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나 니체는 전문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전문 철학자와 딜레탕트, 아마추어적인 철학자의 나누는 잣대가 되는 것일까? 아무리 유명한 딜레탕트도 전문 철학자의 눈으로 보자면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아무리 바둑을 잘 두는 아마추어도 이세돌 앞에 가면 별 볼 일 없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짜임새나 기술, 그리고 이전에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녹여내는 이러한 아우르는 종합 능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시대정신이라는 측면에서는 키에르케고르나 니체가 하이데거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다음 목요일에 좀 말씀을 드릴 테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PPT를 주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존이라는 낱말 하나를 창문 좀 닫아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쪽에. 네. 커튼 좀 쳐주시고 글쎄요, 재미있게 좀 구성을 해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자신과 접목을 시켜가시면서 실존, 이 낱말은 한국에서는 거의 완벽한 오역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실존 철학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주로 꾸려져 있고요.
저는 개념이란 말 대신에 모두, 자비, 컨, 캡투스, 함께, 자비, 아울러 잡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존은 나가 섬이다라고 직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존 철학의 용어로 바꿔 풀이하자면은 나가선다는 것은 마음을 졸인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학번들이 즐거울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노차사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누님도 이 사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통기타 하나면 모두가 한데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형이 되고 누님이 되던 그 시절입니다. 1980년대 대학교 진학률은 40%를 좀 넘겼습니다. 지금은 70%가 넘어 있죠. 그 당시의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특권의식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낭만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낭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중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낭만이라는 것은 로망이라고 하는 어떤 로맨스의 말에 담겨있는 그 로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낭만은 그냥 음차, 소리 빌어 적은 낱말입니다. 로망이라는 것은 대자연, 우주, 신 모두가 한데 아우러진다는 뜻입니다. 자연과 벗하는 태도, 이런 것이 로망입니다.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낭만 정신은 그 반대편에 차별, 독재, 철폐라는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특권이 바로 낭만을 추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늙은이도 낭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낭만과 늙은이의 낭만은 전혀 다릅니다. 젊은이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늙은이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낭만의 영역이, 그 폭이 줄어들어 가는 것이죠. 젊을 때 낭만, 우주와 하나 되는 이러한 정신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다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실존 철학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실존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낱말로 요약이 됩니다. 거기라는 낱말과 나가다라는 낱말입니다.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거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거기가 어딘가요? 막연해 보이지만 이미 거기는 어떤 자리,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뜻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이라는 말은
가까운 곳을 나타냅니다. 저라는 말은 멀리 떨어진 곳을 나타냅니다. 이쪽, 내가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저쪽, 내게서 멀어진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라는 것은 너와 나 또는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거기 있잖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서로 그곳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기라는 것은 살아나가는 모든 곳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이란 낱말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사람을 자기와의 관계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자기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주 추상적인 표현으로 삶을 정의 내렸던 것이죠. 자기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함축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과거의 나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 봤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내가 나와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게르케고르는 그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삶을, 운명을 사랑하라고 외쳤지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이데거도 그 삶을 두루뭉술하게 거기라고 말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사르트르나 까미에게로 넘겨주어야 할 만큼 구체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의 어떤 임무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막연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삶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엑시스텐츠라는 아주 오래된 낱말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반복이 될 테니까요. 자, 일단 엑시스텐츠라는 낱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에서 아주 중요해서 PPT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장은진이라는 학생이 제 강의를 위해서 그려준 그림입니다. 과연 엑시스텐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서 있을까요? 거기로 나가서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미정입니다. 거기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한편으로는 결정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넓게는 우리가 나가서는 그 장소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내가 마음을 쏟는 일, 학점, 내가 마음을 쓰는 사람, 또는 내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조리는 가능성 등으로 나가 있습니다. 엑시스텐츠를 우리가 실존이라고 번역하는 것하고 나가섬이라고 번역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정말 이것은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실존이라는 낱말로 엑시스텐츠, 이그지스턴스를 번역하는 순간 우리는 실존 철학을 완전히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엑시스텐츠는
독일어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엑시스텐스의 분석을 통해서 실존 철학이 명명이 됐습니다. 실존 철학은 하이데거의 철학을 나타내는 낱말이었군요. X는 exit, 문이란 뜻이죠. 출입문, 나간다. 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말한 X는 공간적으로 어떤 바깥으로 벗어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것은 한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를 둘러싼 테두리, 한계를 넘어가는 것.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화 한 편이 아마 핵심이 될 텐데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는 핏줄도 있고 땅덩어리도 있고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가치라는 것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 남북 관계와 같은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역학도 속해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한데 아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아주 단순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계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러한 물음은 내가 묻고 있는, 나에게 이 물음에 의해서 물어지고 있는 세계와 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넘어섰을 때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성적 동물이란 서양적인 답변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질 인자 하나로 동양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500년이나 오래된 그 대답들이 현재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대답을 앵무새처럼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과연 우리는 이성적 동물로 살아가나요? 그때 말한 이성은 또 뭐고 정말 우리는 동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인, 어질일, 어질다, 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비자로 살아갑니다.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인은 누구인가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현대를 물은 것이고 사람을 물은 것이고 현대를 묻는 순간 역사를 물은 것입니다. 사람을 묻는 순간 동물, 생물, 무생물 전체를 물은 것이죠. 자, 물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나간다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나간다라는 것은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뜻이고요. 자신의 한계를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확장은 신체의 자람이라든지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히 정신적 사건입니다. 나간다는 것은 넘어간다는 것이고요. 넘어간다는 것은 물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물을 줄 알고 뭔가 우리 대답을 얻습니다. 대답을 얻고 난 뒤에 또 잊어버려요. 내가 물었던 것도 뭘 물었지? 물음조차도, 물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알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묻고 거듭거듭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물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위대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간다라는 것은 넘어가는 것이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의 다른 가능성을 향해서 넘어가는 것이다. 니체, 알지 못하는 나의 운명애로 넘어가는 것이다. 하이데거, 나의 있음과 세계의 있음의 가능성, 저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존재 이해의 확장이다. 이렇게 X는 실제로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거꾸로 넘어간다는 뜻으로 초월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섬이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시스텐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낱말은 나중에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로 정식화함으로써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것을 실존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아마 일반인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섬이라는 것은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금방 떠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모른 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특별한 특정한 상황 속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아마 어떤 상황은, 여러분이 여자라는 상황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지 또는 저주가 될지는 모릅니다. 과거에 여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또 한편에서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인간의 어떤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린 분명 상황에 의해서 조율되고 상황의 기분 속에 빠져들고 또 상황 속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또 가끔은 상황 전체를 전복시키고 바꾸어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만으로 되진 않지만 이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의지의 한국인, 어떤 의지의 인물들이 인간의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바꿔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늘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던져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 던지기도 합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 작동합니다. 그리고 엑시스텐츠라는 말은 그때마다의 나의 삶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서 있으면서 동시에 특정한 방향으로 그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는 역동적 관계,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종합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게 전문가의 용어죠. 키에르케고르, 니체 이 모든 것을 포괄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자기만의 낱말로 자기 이전의 역사를 포괄해 드리는 이런 치밀함, 이것이 바로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엑시스텐츠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세 단계를 먼저 설명드린 뒤에 영어 한 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말로는 엑시스텐츠는 살아나감이라고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나가섬은 직역이고요. 우리말로는 살아나감이죠. 살다, 빛깔이 살다, 두드러진다, 이런 뜻도 있고요. 사르다, 재가 된다는 뜻도 있고요. 살다의 뜻을 나중에 제가 잘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살아있다, 숨을 쉰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태어났고 늙어가면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과정, 이것이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으면서 뭔가 빛을 내고자 합니다. 두드러지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살아있음의 목적이죠. 어떤 보람을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정체를 극복하고 무엇인가 우뚝 설 수 있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살아나감이죠. 이것도 나중에 제가 중간고사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잠깐 설명드린 뒤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세 가지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낱말을 써놓은 이유는 이해는 이치를 풀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한지 깨달은 바를 자기 말로 풀어내는 것, 이것이 이해입니다. 이해해서 이렇게 물을 때는 너 이게 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됐는지 네 말로 한번 설명해봐, 이런 뜻이죠. 하지만 독일어로는, 영어로 understand, 독일어는 verstehen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서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로서라는 구조로 설명이 됩니다. 해는 태양계의 유일한 항성, 별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해를 별로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여긴다가 되겠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받아들인다는 뜻이군요. understand도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분인데요. 기의 분한이란 뜻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기의 분한이 다릅니다. 봄에는 기가 부드럽고 여름에는 뜨거워지고 가을, 겨울로 갈수록 기가 차가워집니다. 저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남자, 여자, 젊을 때와 늙을 때 한계가 있죠. 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나눠주는 것이 분한입니다. 즐거울 때는 즐거움의 기가 넘치게 되고요. 슬플 때는 슬픔의 기가 넘치게 됩니다. 기분이란 우리말은 기라는 근본적인 낱말을 가지고 이해가 됩니다. 독일어는 슈팅뭉이라고 썼는데요. 영어로는 보통 mood라고 번역이 됩니다. feeling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mood라고 번역되는 것은 슈팅뭉은 튜닝,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바이올린이 연주되면 이 공간 전체가 바이올린의 선율로 조율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즐거움의 기분은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의 몸까지 즐겁게 해줍니다. 특정한 기분 없이 있는 때는 없습니다. 무기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특별한 기분이 없다는 뜻이지 기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꿈에서조차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이미 잘 익숙히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해석해 드리는 과정입니다.
또는 해석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루어 보는 과정입니다. 풀어내고 미루어 보는 과정이 이해입니다. 이 두 가지 이해와 기분은 모두 말이라고 하는, 여기 이 말은 영어로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요. 가장 가까운 영어 낱말을 찾으라면 아마 토크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말을 나누다 정도가 될 텐데요. 하이데거는 이 말을 이해도 말로써 표현할 수 있고요. 기분도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말은 인말, 글말처럼 구체화된 어떤 형태로 나타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용어로 articulation, 영어로 이제 articulation이라고 쓰이는데요. 분절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article, 박스, 네모, 이렇게 나름대로의 크기를 가진 생각들을 말합니다. 크기로 잘려진 생각들, 마디마디 나뉘어지면서 이어져 가는 마디짓기, 이런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이해와 기분 모두를 분절하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말이 없다면 우린 이 세계를 분절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럼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기분도 느낄 수 없습니다. 윤리, 옳고 그름이라는 말이 없는 종족은 옳고 그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한 편의 영화가 모든 걸 말해 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코덱이 없군요. 네,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있나요? 그러면 전체 영상은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James, listen to me. His oxygen level is redlining. Get him back inside the ship. Okay. Grip the lock. I'm coming in. Stop. Don't go in. What? Something on his suit. 영화 제목이 유로파인데요. 목성의 네 번째 행성 이름입니다. 거기에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서 그 얼음 밑에 물이 있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그곳으로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신 패널이 망가져서 그것을 고치러 2명의 우주인이 나가서 제대로 못 고치고 산소가 떨어져서 다시 본체로 귀환하는 중입니다. 하이드리진이라는 방사능 물질인데요. 이것이 이제 옷에 묻어가지고 패널을 떼다가 지금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Hydrazine. Guys, we got a problem. I got hydrazine on my suit. Bunch of hippie off the panel. He's covered in it. It's in the seams. It's everywhere. What can we do to decontaminate? We can't. We'll bring him in. The air in the ship will become toxic. 제임스가 좀 긴장하고 있죠 지금. We should get him in the lock, and if we can't read it, we can't. There's too much risk of later. 우주 선장도 지금 Suit clean. It's not 답을 못 찾아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Andre, get in the lock. We need to depressurize their suit now. Then we'll figure out how to get James in. 또 여기 있는 안드레이는 지금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20 minutes of oxygen. Is there no way to get it clean?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Andre. I'm not going in. I'll get you out of the suit. Into the airlock. You'll be out of the suit less than 2 minutes. It's survivable. Is that even possible? Get you out of this. I'll fix it. No, Andre. You're gonna black out. It's not gonna work. James, now you're bleeding oxygen. No. Going to lose them both. James, he's fading. You have to get him in the lock. 무슨 결정인지 아시죠? Rosa, close the airlock now. James, No longer attached to the hull. I said close the lock. Rosa, close the lock. Airlock is closed. Oxygen is flowing. Repressurization in 10 minutes. Insane. You gotta go get him. We can't. By the time we get there, James. Yeah, I'm here. Oh, Christ. I'm gone. Oh, shit. 이게 제가 좀 짧게 끊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소리는 잘 안 들리겠지만 이 장면은 기억이 나시죠? 다쳤습니다. (2013년에) 아마 나온 영화입니다. 아이고라고 지금 우리말로 또 아이고죠. 아이고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안드레이는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패널 하나 고치러 나갔다가 결국 우주 미아가 되는 안드레이는 의식이 불명해져서 우주복 벗고 들어오라는 엉뚱한 조언을 했었죠. 미친놈이라고 한마디 해준 겁니다. 그거를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장면을 오늘 덮어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 안타깝죠? 아빠로서 이제 딸에게 사과를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통신도 끊기게 됩니다. 유로파는 목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제임스는 우주 미야로 떠돌게 됩니다. 롱샷으로 멀리 우주선이 사라질 때까지 제임스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살아나간다는 것의 의미를 아마 수많은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빛깔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영상이 너무나 많아서 웬만해 가지고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새로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유로파는 저에겐 아주 새로운 영화였습니다. 결말을 보면 이 영화가 왜 새로운지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기분들이 계속 교차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잘 이해해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말들이 어떻게 새롭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살아나감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이해, 기분, 말 이 세 가지를 한데 아울러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 졸입니다. 조르게. 일반적인 번역어는 염려입니다. 이것도 저는 하이데거 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존재와 시간 용어 해설집도 출판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하이데거 낱말에 대해서 일본식 번역어를 다 버리고 제식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 조르게는 하이데거가 자신들의 전통 속에 있었던 꾸라 여신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창안한 것입니다. 꾸라 여신은 케어라는 영어 낱말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케어는 근심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수심이라고도 번역이 되곤 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염려라고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꾸라 여신이 길을 가다가 진흙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걸로 무엇인가를 빚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 진흙덩이에다가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게 만든 뒤에 이 진흙덩어리에 이름을 주고 싶었는데 어떤 이름을 줘야 할지 잘 몰라가지고 그 숨의 임자인 주피터에게 자기의 이름을 붙이겠다, 꾸라 이름을 붙이겠다. 그러자 또 주피터는 뭔 소리냐, 나의 그 숨으로 살아있게 됐으니까 내 이름을 붙여야 된다. 싸우는 바람에 시간이라는 신에게 가가지고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사트로누스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동안은
꾸라 여신의 지배를 받되 죽으면 그 숨은 주피테를 가져가고, 하지만 이름은 짓는 걸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으니 그 이름은 그놈이 원래 만들어진 재료를 따서, 재료가 후무스입니다. 진흙. 후무스를 따서 호모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호모라는 말을 만들게 됩니다. 호모라는 이 사람이라는 새로운 종은 바로 꾸라 여신에 의해서 살아있는 동안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신화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마음 조림이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 또 나뉘었는데요. 이것도 뭐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다 번역어들이 있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새로운 번역어를 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독일어는 베조르게, 배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될까봐 정성을 다하는 것, 몰입하는 과정, 이것이 배조르게입니다. 배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배려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배조르게는 사물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도구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심려는 이것이 사람에 대해 쓰는 거죠. 심려를 끼쳐드렸다라는 말은 근심, 걱정을 끼쳤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써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fear, 조르게. 그 다음에 이제 염려도 저는 마음 조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나가선다, 살아나간다는 것에는 크게 이제 이해한다, 기분, 말, 이 세 가지로 살아나가면 어떤 통로를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해하면 내가 그쪽으로 나갈 수 있죠. 어떤 기분, 사랑의 기분을, 감정을 느낀다면 사랑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공포의 기분에 사로잡힌다면 피하겠죠. 말도 그렇습니다. 누가 격려를 해주면, 칭찬해주면 그 말들은 마치 고래라도 춤추게 할 수 있듯이 그 방향으로 온 힘을 다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통로라고 했다면, 내 안에서,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도구와 사물에 대해서는 마음을 쏟고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봐 뒤탈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쏟고,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써주고, 또 나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도록 마음을 졸이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마음을 졸인다는 것은 실존 철학적으로 보자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또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잠깐 어떤 사건인지 보겠습니다. Why did you not unlock the doors? 더 리더라는 책 읽어준 남자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I've asked all of you, and I'm getting no answer.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치 전범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 중에 한나라는 가드, 경비원에 대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Two of the victims are in this court. They deserve an answer. This is the SS report. You all have copies. This is the report, which was written, approved, and signed by all of you immediately after the event. In the written report, you all claim you didn't even know about the fire until... 자, 미리 알려드리면 한나는 문맹자입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릅니다.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문서를 펴들자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After it happened. But that isn't true, is it? Well, it's not true.
I don't know what you're asking. The first thing I'm asking is, why didn't you unlock the doors? Obviously. For the obvious reason. We couldn't. Why couldn't you? We were guards. 교회에 미군이 폭격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는 경비원입니다. 불이 탔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Our job was to guard the prisoners. We couldn't just let them escape. I see. And if they escape, then you'd be blamed. You'd be charged. No. You might even be executed. No. Where then? If we'd opened the doors, there would have been chaos. How could we have restored order? It happened so fast. It was snowing, the bombs, the flames. There were flames all over the village. Then the screaming began and got worse and worse. And if they'd all... 지금 한나와 그 전쟁 이전에 사랑하면서 책을 읽어주던 남자입니다. come rushing out. We couldn't just let them escape. We couldn't. We were responsible for them. So you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You didn't know. You made a choice. You let them die rather than risk letting them escape. The other defendants have made an allegation against you. Have you heard this allegation? They say you were in charge. It isn't true. I was just one of the guards. She was in charge. It was her idea. Of course she was. Did you write the report? No. We all discussed what to say. 이 법정에서는 We all wrote it together. 책임을 묻는 She wrote the report. 자리입니다. She was. True? No. Yes, you did. Does it matter who did? 한나는 She wrote it. It was her.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상관의 지시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책임이 줄어들었을 텐데 경비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ounsel approach the Are bench. you going to compare handwriting of 20 years ago? Counsel approach the bench. 나머지 공범자들은 모두 한나를 책임자로 몰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리포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는 한나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There's no need. I wrote the report.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게 됐습니다. 종신형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실존 문제입니다. 한나는 그리스 비극의 영웅처럼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경비원이라는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하이데거가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 영웅을 통해서 읽어낸 니체의 아모르 파티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영웅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케르케고르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떠맡는 삶이 본래적 삶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하이데거는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본래적인 자기는 뭐죠? 어떤 게 나의 참모습일까요? 그것만 안다면 누구나 다 본래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나의 참모습인지를 내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내가 참모습인가요? 아니면 내가 꿈꾸는 상상 속에 또는 나다운 나로 내가 미루어 보는 소망하는 그 모습이 나의 참모습일까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린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죠. 실패의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 졸이기는 그 다음 단계인 시간성이라는 사원으로 또 통합이 되게 됩니다. 전문 철학자가 하는 일이죠. 단계를 금방 이해하셨을 겁니다. 실존이라는 것을 나가섬이라고 직역을 하고 이 나가섬을 세 가지 통로, 이해, 기분, 말로 구체화해서 분석을 하고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마음 졸임이라는 근본적인 통일성으로 종합을 한 뒤에 이러한 마음 졸임의 근거를 시간성에서 찾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대표 마스터피스죠. 저술의 제목이 있음과 때, 존재와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라고 바꿨습니다. 시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무라는 가능성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자,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거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히노, 에락, 에오욕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으로 삶을 볼 때 그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물방울이라고 한다면 거기로부터 끊임없는 생명력을 길어내서 다양한 삶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우리 스스로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참나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살아나감이죠. 누구도 자기를 버리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다운 나, 본래적인 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잘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거기는 열린 자리입니다. 열려있는 자리는 과거로도 열려있고 현재로도 미래로도 열려있습니다. 열려있지만 그 열린 상황 속에는 언제나 사물들, 물질적인 환경들, 다른 사람들, 제도와 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짜여 있습니다. 함께 짜여 있습니다. 나는 그 상황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누구의 친구로 수많은 제약 속에 던져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니체처럼 영웅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세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소시민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스스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택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을 한두 시간에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가 실존이란 낱말에만 초점을 좀 맞췄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말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실존한다는 것은 나가선다는 것이고, 나가선다는 것은 나 다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아내와 찍어온 영상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갔죠? 나 집에서 할 땐 괜찮았는데. 이 영상의 제목은 우주여행입니다. 일부러 신발도 낡아 빠진 걸 신고 가가지고 산다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현식의 노래입니다. 네, 삶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거꾸로 큰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곳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도 풀 수 없는 비밀이 있고요. 스스로 그것을 풀어내야 할 겁니다. 그 비밀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덮어 씌우고 있는 수많은 편견들 또는 무턱대고 내가 받아들였던 그런 가치관들을 잠시 내려놓고 솔직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해보면 절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했을 때 거꾸로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모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절대 후회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나다운 나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꿈을 갖는다는 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실존이라는 이 한 낱말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통속적인 이해를 좀 접어두시고 실존은 말 그대로는 신에 의한 창조, 신의 머릿속에서 이 세계로 나온 것, 신의 정신 바깥에 서 있는 나가선 스스로 독립할 수밖에 없는 홀로선자, 신과 마주한 자, 그리고 스스로 저 홀로 삶을 살아나가야만 한 그런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단순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다. 살아나간다는 그러한 운명, 영웅, 결단, 더 나아가서 떠맡음, 미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데 아울러서
내가 깨닫는 삶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런 아주 가벼운 말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좀 새롭게 인식을 해 주시고요. 목요일에는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말로써 한번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